문화로 보는 지역문화 콘텐츠 7주차 2차 C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전에 배웠던 이전 시간까지 배웠던 HTML 태그 부분에서 이제 디자인 쪽 요소를 더 추가시키는 CSS 캐스케이드 단계적인 스타일 시트를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전 수업에서 HTML 태그에 대한 다양한 태그를 공부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태그마다 스타일, 색상이라던가 디자인, 특징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이 CSS를 공부할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이건 프로그래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떤 동작,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 학기 동안에. 자, 그럼 이제 CSS 개요를 보겠습니다. HTML5는 어느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색상 디자인으로 일관성 있게 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CSS3라고도 하고요. 그냥 CSS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하면 효과는 뭐냐? 웹문서가 다양하고 화려해져요. 자, HTML은 그냥 글을 나열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얘는 글자색, 글자 크기, 배경 색상 등을 지정해서 좀 더 이쁘게 보여지는, 그리고 색상감이 통일성 있게 보여지는, 크기도 그렇고요. 글씨 색도 그렇고요. 한번 정의하면 여러 곳에 적용됩니다. 수정 관리가 편리해져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네이버 많이 보잖아요. 이 네이버에서 요런 그림이라던가 글씨라던가 요 박스 테두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포토샵이라는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그림을 글씨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가 요 공간 안에다가 그림으로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로딩 속도가 엄청 느려져요. 로딩 프로그램 이 웹페이지가 열리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니까 이걸 태그로 어떻게 변경할 수 없을까 하고 나온 것이 CSS예요. 자, 만약에 CSS가 없다면 지금과 같이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우리가 태그로 지정해야겠다. 자, 그럼 한번 다음을 봅시다. CSS의 장점은 거대하고 복잡한 사이트를 관리할 때 필요하다. 모든 페이지들이 동일한 CSS를 공유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처럼 이 문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만든 문서는 이렇게 생긴 태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밖에다가 태그에 관련된 디자인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다 포함시킵니다. 포함시키게 되면 모든 페이지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H1 태그네요. 이 H1을 만나기만 하면 노란색 배경에 글꼴이 지금과 같은 글꼴이 적용되고, 또 이 부분은 뭐 H2라고 하면 여기 P 태그네요. P 태그는 빨간색 글씨가 나오도록 글씨 크기도 지정하고 이렇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뭐 첫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다섯 번째 줄에 나올 수도 있고, 자,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태그를 만나는 순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사이트 관리할 때 필요하고 모든 페이지에 동일한 CSS를 공유하는 거고, CSS의 어떤 요소의 스타일을 하나 변경하면 여기서 여기 글꼴이 이 글꼴보다는 고딕이 좋겠다. 고딕으로 바꾸시면 이 모든 장이 다 고딕으로 H1을 만나면 고딕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변경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자, 그럼 이제 CSS 문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아톰을 활성화시키시고 프로젝트 열고 뉴 파일 합니다. 저는 CSS H1 태그점 확장자까지 같이 써셔야죠. HTML 네, 만들어졌습니다. 자, HTML 잠깐 확장자를 잘못 썼네요. 혹시 이렇게 잘못되면 여기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 탐색기에 가셔서 이름 바꾸기 하시면 됩니다.
HTML 이렇게 저장하시고 예. 다른 먼저 만들어 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딴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코리안으로 하시던 재팬으로 JP 이렇게 하시던 자, 요 바디 태그에 우리가 H1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H1 얘도 그냥 H1으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H1에 글씨를 하나 씁시다. 똑같이 문화 콘텐츠 개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저장하시고 탐색기에 가셔서 다시 활성화 시켜 볼게요. 자, 지금 활성화 시켰더니 문화 콘텐츠 개발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하셔서 똑같이 3개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문화 콘텐츠가 3개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H1 태그에다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폰트 이게 이전에 그러니까 CSS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태그 안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폰트의 속성 하나 줄 건데 컬러. 자, 레드를 주겠습니다. 레드. 자, 닫아주시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적용. 그래서 닫기 태그까지 하시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문화 콘텐츠 개발에 지금과 같이 글꼴의 색상, 스타일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H1 태그의 어느 부분에 요렇게 H1 어느 부분에 넣을 거냐면 자, 우리가 요 헤드 부분에 스타일, 여기다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스타일 태그를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미디어 스크린은 스크린이 어떻게 보여질 때에 대한 또 속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우시고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스타일이라는 곳에 넣고 H1 태그에 대해서 중괄호 안에 넣습니다. 중괄호 안에 뭐라고 넣냐면 폰트 컬러로 넣겠습니다. 컬러. 자, 폰트 컬러 이럴 때는 콜론을 찍습니다. 제가 여기를 강조하려고 여기서는요. 는으로 나오죠. 이렇게 속성의 값을 넣을 때는 는이지만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콜론입니다. 요게 좀 달라요. 자, 폰트 컬러가 없죠. 참 죄송해요. 제가 이 부분을 폰트 컬러가 없고요. 얘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요게 또 특이해서 잘 안 잊어버리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다 그린으로 한번 해볼게요. 블루로 해볼까요? 블루. 그러면 이제 여기 선택하는 부분이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처럼 태그 자체를 그냥 지정하는 거, 이름을 지정하는 거, 또 그 다음에 클래스로 지정하는 거, 뭐 등등이 있는데 지금은 태그로 먼저 지정하는 것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태그로 지정한 두 번째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1이라고 하고 여기는 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네들 다 똑같이 H1, H1, H1입니다. 그런데 2번은 적용되지 않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얘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우선순위 1번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H1에 대한 태그는 다 적용이 돼요. 그죠? 예, 우선순위가 있어서 얘네들은 지금처럼 CSS 요 부분에다가 H1만 만나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한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폰트 스타일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다음 지금처럼 하나밖에 없을 때는 세미콜론을 안 찍어도 되지만 다른 애들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째 이 부분은 안 찍어도 됩니다. 폰트 스타일, 뭐 이탈릭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은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리플래시 눌렀더니 얘네들은 지금 칼라 부분에서는 레드가 우선순위 됐지만 나머지 이 폰트 스타일의 이탈릭은 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이탈릭체로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요 예제에서 그대로 넣을게요. 폰트 사이즈 뭐 이런 건 상관이 없고 볼더 이 H1 자체가 되게 두꺼운 글씨이기 때문에 이 가중치라는 말을 쓰는 거고 두껍게 요 부분이 볼드 대신에 웨이트를 씁니다. 요런 부분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한번 넣겠습니다.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백 자, 그냥 컬러는 글씨 색이지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바탕색이 됩니다. 그래서 옐로우로 할게요. 옐로우. 자, 마지막도 습관적으로 쓰는 게 오류를 좀 줄이죠. 자, 습관적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더의 테두리, 이 두께 테두리를 하나 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게 스타일에서는 CSS에서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보더 컬러가 있고요. 또 보더 백그라운드도 있고 그래요. 보더 컬러를 넣읍시다. 그러면 얘는 테두리의 색상이에요. 컬러는 레드 해볼까요? 레드. 자, 세미콜론 마저 다 해볼게요. 보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틀렸죠. 자꾸 이 꼬르가 저도 맨날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가 콜론입니다. 그래서 콜론 하셔서 더블 이렇게 해볼게요. 뭐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 종류가 몇 가지가 뚜루룩 나와요. 다찌도 있고 도티도 있고 더블도 있는데 더블이 효과가 빨리 보여서 제가 그냥 더블로 먼저 하고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지금처럼 더블이 아주 얇죠. 그죠? 더블을 좀 더 두껍게 하려면 웨이트 네. 자, 지금 요 부분이 좀 얘는 이렇게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두 줄로 안 보이는데 그러면 다티드로 해보겠습니다. 다티드라는 게 있어요. 점점점점 표현하는 건데요. 그거를 해주시면 여기가 점점점점점 표현되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다양하게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소스로 변경해 볼게요. 여기 레드 다음에 그냥 한 칸 띄고 다티드로 가보겠습니다. 더블로 가야 이제 또 변했는지 알겠죠? 더블. 적용이 안 됐네요. 이렇게 속성을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보도에 관련돼서 쭉 나열하고 싶으면 지금 이것처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두께는 뭐 3pt 이 정도 단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쌍따옴표를 했는데 쌍따옴표를 지우고 지금처럼 이 보도 부분에 대한 속성들을 굳이 이렇게 명분화 시키지 않고 보도는 레드의 더블의 3피트야 이러면 이 두께가 좀 두꺼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훨씬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거 말고 나는 뭐에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싶냐면 또 하나 지정하는 부분이 컴마가 있습니다. 피 태그에도 이렇게 넣어주고 싶다. 컴마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피 태그. 네. 피 태그에 뭐 우리는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요. 얘를 또 복사해서 중간중간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기다도 하나 넣어 볼게요. 그리고 적용하시고 리플래시
누르면 다른 애들 P 태그에 대한 부분도 H1 태그하고 똑같이 먹힙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과정입니다.